A4 한 장으로 민법 24개 테마 끝내기는 크게 4파트로 구성되어 있고 매매 관련된 테마 7개 중 4번째 위험부담과 계약 체결상 과실에 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A4 한 장에서는 이 부분이 해당이 됩니다. 확대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매매계약에서 채권자, 채무자 익히기입니다. 건물 소유자 갑과 사고자는 을이 매매계약을 체결하면 청약의 약정과 승낙의 약정에서 계약이 성립했고 효력이 생깁니다. 즉 유효합니다. 유효한 경우에 있어서 대금 관련해서는 매도인은 대금 달라는 채권자이고 매수인은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채무자입니다. 한편 건물 재산권 관련해서는 매도인은 건물 인도할 의무가 있는 채무자이고 매수인은 건물 인도할 요구할 권리가 있는 채권자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계약 체결 후 불이 나서 건물이 전소되었다면 후에 불이 났으므로 후발적 불능입니다. 후발적 불능에서 건물이 전소되었기 때문에 매도인은 채무자입니다. 후발적 불능에서 매도인은 채무자라는 점을 꼭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사례를 통해서 후발적 불능 알아볼까요? 건물 소유자 갑은 을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금 중도금을 교부받았다. 그 후 불이 나서 화재로 건물이 전소되었다. 후발적 불능입니다. 후에 불이 난 것으로 직관적으로 기억해 두세요. 계약 자체는 유효하고 후발적 불능에서 매도인 갑은 채무자입니다. 화재 원인은 무엇일까요? 일단 물음표, 자연재해 제3자 방화와 같은 매도인도 잘못 없고 매수인도 잘못 없는 즉 양쪽 귀책 사유가 없이 화재로 전소된 경우, 매수인 을의 방화로 전소된 경우 또는 매수인 을의 수령 지체 중 자연재해로 건물이 화재로 전소된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 매도인 잘못 없고 매수인만 잘못 있는 즉 채권자 귀책 사유가 있는 경우입니다. 물음표까지 포함해서 화재 원인은 3가지입니다. 양쪽 귀책 사유가 없는 경우에 귀책 사유가 없는 매도인 갑은 귀책 사유가 없는 매수인 을에게 대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대가 손실은 매도인이 부담합니다. 이것이 채무자 위험 부담이고 후발적 불능에서 매도인 갑은 채무자입니다. 화재 원인이 매수인 채권자에게만 있는 경우 매도인 갑은 매수인 을에게 대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가 손실은 매수인이 부담합니다. 이것이 채권자 위험 부담입니다. 후발적 불능에서 매수인은 채권자입니다. 정리하면 우리 민법은 원칙적으로 채무자 위험부담주의고 예외적으로 채권자 위험부담주의를 취합니다. 마지막으로 무울음표는 매도인 갑의 잘못으로 화재가 난 경우같이 채무자 귀책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는 채무불이행에 관한 책임을 져야 됩니다. 채무불이행은 테마 6에서 다시 상세하게 다룰 예정입니다. 위험부담을 다시 정리합니다. 유효하게 성립한 계약에서 후발적 불능은 2가지 경우로 구분됩니다. 참고로 후발적 불능에서 매도인은 채권자가 아니라 채무자입니다. 첫 번째, 채무자에게 책임이 있는 채무불이행인 것과 두 번째, 채무자에게 책임이 없는 채무불이행이 아닌 것 2가지입니다. 채무불이행 아닌 것이 위험부담의 테마입니다. 위험부담 문제는 매도인에 해당하는 채무자는 절대 귀책 사유가 없다는 점을 전제로 합니다. 채무자 위험부담입니다. 천재지변이나 제3자 방화처럼 쌍방 책임 없는 사유로 후발적 불능인 경우입니다. 매도인인 채무자는 매수인인 채권자에게 대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대가 손실은 채무자인 매도인이 부담합니다. 따라서 매도인은 이미 지급받은 계약금 등은 부당이득으로 매수인에게 반환해야 합니다. 채권자 위험 부담입니다. 매수인의 잘못으로 화재가 발생한 경우, 즉 채권자 책임 있는 사유로 후발적 불능이 된 경우 또는
매수인은 채권자 수령시 중 쌍방 책임 없는 사유로 후발적 불능이 된 경우에 귀책 사유가 없는 채무자인 매도인은 귀책 사유가 있는 채권자인 매수인에게 대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결국 대가 손실은 매수인이 부담합니다. 한편 채무자인 매도인은 자신의 목적물 인도 채무를 면함으로써 얻은 이익이 있다면, 예를 들면 양도소득세 등입니다. 이를 채권자인 매수인에게 반환해야 됩니다. 계약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었더라면 매도인이 매수인으로부터 받은 매매대금에서 양도소득세를 지출했을 것이므로 양도소득세 등에 해당하는 금액만큼은 매수인에게 반환하는 것이 공평합니다. 대상 청구권 알아봅니다. 토지 매매계약 체결 후 토지가 국가에 수용된 경우 후발적 불능으로서 양쪽 귀책 사유가 없기 때문에 채무자 위험부담주의가 적용됩니다. 조금 풀어드리면 갑도 채무를 부담하고 을도 채무를 부담하는데 양쪽 칭이 없기 때문에 갑의 채무도 소멸하고 을의 채무도 소멸하기 때문에 갑은 을한테 대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결국 대가 손실은 채무자 갑이 부담합니다. 그런데 매매 대금이 3억이고 만약에 보상금이 4억이라 한다면 이 경우에 채권자 매수인 을은 채무자 매도인 갑에게 매매대금 3억을 줄 테니 보상금 4억을 내놓으라 라고 요구할 권리가 있다는 거죠. 이걸 법률용어로 대치시키면 채무자가 이행의 목적물에 대신하여 얻은 이익이 있다면 채권자가 그 이익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를 대상 청구권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매도인 갑이 보상금을 수령하기 이전이라면 보상금 청구권 양도를 청구할 수 있고, 만약에 매도인 갑이 보상금을 이미 수령했다면 을은 갑한테 받은 보상금 자체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거죠. 대상 청구권에 있어서 가장 주의할 점은 보상금 자체가 매수인에게 귀속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한편 매수인 을이 보상금 4억에 해당하는 대상 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매매대금 3억을 제공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대상 청구권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대상 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 하더라도 보상금 자체가 매수인에게 귀속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30일의 위험부담 기출문제입니다. 동원의 1번 민법 규정과 달리 정할 수 있다. 위험부담에 관한 규정은 이미 규정이기 때문에 옳은 지문. 동원의 2번 채무자 책임 있는 사유. 채무자는 매도인을 뜻합니다. 매도인 채무자 책임 귀책서에 있다면 후발적 불능에서는 위험부담의 법리가 아니고 채무불이행 법리가 적용됩니다. 2번 지문이 틀렸습니다. 참고로 후발적 불능에서 매도인은 채무자이고 후발적 불능은 두 가지 경우가 있다. 첫 번째, 채무자한테 귀책 사유가 없다면 위험부담, 채무자한테 귀책사가 있다면 채무불이행 문제로 해결합니다. 동으로 3번은 이행기 전 강제 수용됐다. 후발적 불능입니다. 양 당사자 귀책 사유가 없기 때문에 채무자 위험부담주의가 적용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매수인이 대상 청구권, 즉 수용됐을 때 보상금 청구권 행사하게 되면 매도인은 당연히 대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옳은 지문. 동원의 4번 채권자 수령 지체 중, 즉 매수인의 귀책 사유가 있다는 얘기죠. 이럴 경우에 채무자는 귀책 사유가 있는 상대방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옳은 지문. 동원의 5번 일방 채무가 채권자 책임 있는 사유로 불능, 매수인이 잘못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채무자는 당연히 이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원시적 불능과 후발적 불능 보충 설명드립니다. 후발적 불능에서 매도인은 채무자입니다. 5월 1일 계약 체결 후 건물이 화재로 소실된 경우가 후발적 불능, 매매계약 제차는 성립했고 유효합니다. 후발적 불능은 두 가지 경우입니다. 첫 번째, 채무자 귀책 사유가 있는 채무불이행 책임,
두 번째, 채무자 귀책사유가 없는 위험부담의 문제입니다. 위험부담은 다시 양적 귀책사유가 없다면 채무자 위험부담주의, 채권자 귀책사유가 있으면 채권자 위험부담주의로 구분됩니다. 5월 1일 매매계약 체결했으나 이미 4월 28일 건물이 화재로 소실된 경우가 원시적 불능입니다. 원시적 불능이 있어서 계약 자체는 성립했으나 계약은 무효입니다. 원시적 불능이 있어서는 계약 체결상 과실책임 문제가 발생합니다. 계약 체결상 과실이 있는 사람은 책임을 져야 한다는 얘기죠. 갑은 원시적 불능에 대해서 악의 또는 과실이 있고 상대방 을은 선의 또한 무과실인 경우입니다. 즉 과실 있는 갑은 과실 없는 을한테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 문제입니다. 어떤 책임인가? 믿었기 때문에 들어간 실례이익 배상이 됩니다. 다만 실례이익 배상은 이행이익을 넘지 못합니다.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은 조금 더 보충해 드리겠습니다. 계약 체결상 관련해서 계약 자체는 성립했으나 계약은 무효입니다. 계약에 대해서 합의는 있었으나 계약은 효력이 없다는 뜻입니다. 성립에 반대하는 불성립, 성립 후 유효, 무효 취소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불성립에서는 성립을 전제로 한 무효 취소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만약에 계약 교섭 중 중도 파기한 경우 계약 자체가 성립하지 않았기 때문에 불성립입니다. 이런 경우는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이 적용되지 않고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합니다. 원시적 불능 관련해서 매도인 갑은 악의 또는 과실, 즉 알았다 또는 알 수 있었다. 한편 을은 선의 또한 무과실, 몰랐다 또한 알 수 없었다. 이럴 경우에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즉 과실 있는 갑은 과실 없는 을한테 책임을 져야 한다는 얘기죠. 어떤 책임? 매도인 갑은 믿었기 때문에 들어간 비용, 실례이익을 배상해야 됩니다. 믿을 신자, 믿었기 때문에 입은 손해, 예를 들자면 목적물 조사 비용, 계약 체결 비용, 융자 비용 등을 배상해야 됩니다. 다만 실례이익 배상액은 그 계약의 유효함으로 인하여 생길 이익, 이행이익을 넘지 못합니다. 예를 든다면 전매차익, 목적물 사용 수익이죠. 즉 실례이익이 이행이익을 초과했다면 이행이익 한도에서 배상한다는 뜻입니다. 원시적 불능과 후발적 불능에 관한 사례 연습해 보겠습니다. 갑은 자기 소유 주택을 을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주택의 점유와 등기가 을에게 이전되기 전 매실, 후발적 불능입니다. 일본에서 태풍으로 매실되면 양 당사자 귀책세가 없기 때문에 갑은 을한테 대금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 옳은 지문. 쌍방 책임 없을 때는 매도인 채무자가 위험을 부담합니다. 두 번째, 태풍으로 매실됐다. 그렇단다면 갑은 을로부터 이미 받은 계약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할 의무가 있다. 옳은 지문. 세 번째, 갑의 과실로 주택이 전소가 됐습니다. 갑은 채무자, 후발적 불능에서 매도인은 채무자, 채무자 잘못이 있으면 채무불이행으로서 법정해제 플러스 원상회복 손해배상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을은 해제할 수 있다. 옳은 지문. 채무자 책임이 있으면 채무불이행 책임 문제가 발생합니다. 동그라미 네 번째, 을의 과실로 주택이 전소됐다. 그렇단다면 을은 채권자, 귀책세 없는 갑은 귀책세 있는 을한테 대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이것은 채권자 책임이 있을 때 채권자가 위험을 부담합니다. 다섯 번째, 갑이 이행기에 이전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제공하면서 주택 인쇄를 최고했으나 을이 거절하던 중 채권자가 수령 지체 중 양 당사자 귀책세 없이 태풍으로 매실했습니다. 어쨌든 귀책세 없는 갑은 귀책세는 을에게 대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역시 채권자 위험 부담이 적용됩니다. 여섯 번째, 만약에 목적물이 이행기 전에 강제 수용, 후발적 불능이죠.
이때 을이 대상 청구권, 즉 수용됐을 때 보상금 청구권을 행사하게 되면 갑은 당연히 매매대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대상 청구권에 관한 이야기고요. 옳은 지문. 7번째, 만약에 갑과 을의 주택 매매계약 체결 전 주택이 이미 멸실되었다. 이것은 원시적 불능이죠. 그렇다면 과실 있는 갑은 무과신 을에게 실례이익배상해야 됩니다. 이것이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입니다. 원시적 불능에서는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 문제가 발생합니다. 역시 옳은 지문. 다 맞는 지문입니다. 7개 지문을 통해서 원시적 불능과 후발적 불능에 대한 이해를 더욱 깊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테마는 제3자를 위한 계약입니다.